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한 손톱 공격 전술이 또 한 번 적중했습니다. 2024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임대 선수로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한 독일 대표 출신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와 아주 좋은 공격 호흡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2023-2024 시즌 후반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60년 넘게 제작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전술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베르너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파트너 티모 베르너에 대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진은 훌륭한 태도를 가진 선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레전드 분석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첫날 현지 시간 토요일 경기 전체 하이라이트와 분석에 대해서는 영국 축구의 레전드인 게리 리네커와 앨런 시어러 그리고 토트넘 레전드인 저메인 지나스가 출연해서 분석했는데요. 이날 득점을 기록한 베르너, 로메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차례로 나오면서 특히 쐐기골이자 이날 경기의 승리를 결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골을 이제 레전드들이 감탄하며 지켜보면서 분석이 시작됩니다. 먼저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가 그레이트 컴백이었다, 위대한 역전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스와 시어러에게 분석을 부탁하는데요. 벌써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 5차례나 선제골을 내주고도 역전승을 얻었다. 5번의 역전승이 있었을 정도로 토트넘이 역전의 명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역전승 과정에는 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첫 골이자 동점골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느냐, 올 임포턴트, 이 골이 시작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나스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입단 후 리즈너블한 적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팰리스와의 경기가 베르너의 입단 후 최고의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파인딩 티모, 이제 니모를 찾아라, 니모를 찾아서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한 표현인데요. 베르너의 좋은 움직임과 침투, 베르너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런 견고한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효과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짚게 됩니다. 먼저 베르너에 대해서 지나스는 무엇보다 태도가 훌륭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베르너의 분석 첫 번째 장면이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던 빅 찬스를 놓친 이후 절망하고 좌절하는 표정으로 시작합니다. 즉 이른 시간, 아마 전반 18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위축될 수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력이 더 저하될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자신의 실수를 극복한 베르너의 태도를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보여줘야 했던 모습이라고 지나스가 이야기하는데요. 베르너에 대해서 집념이 강한 윌링니스, 의지가 강한 러너이자 또한 불타는 속도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특정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올 시즌 지금도 그렇고 베르너를 둘러싸고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다. 속도감과 이제 과감성과 플레이 자체의 컴팩트함은 있는데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1차적으로 에제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돌파를 할 때 쿠루셉스키가 통과됐지만 벤탄쿠르 선수가 이 돌파를 차단함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베르너 선수를 정확하게 시야에서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사이드에 있다가 중앙 전방 공간,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10번 플레이메이커 위치로 내려오면서 중앙 전방이 비자 베르너가 그 중앙 전방을 잘 포착하고 또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가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찔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루 패스를 베르너가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잘 잡아놨어요. 세기가 좀 있는 빠른 패스를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잡아놓고 본인이 잘 소유하고 컨트롤하면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지나스가 베르너의 특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했는데요. 과정까진 좋고 골을 넣기 전까지는 잘 가는데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배후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베르너가 최소한 어시스트는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혹은 득점을 해야 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리 편해 보이지 않았다. 베르너가 이렇게 결정적인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조금 불안해 보였다. 편안하게 느꼈어야 할 1대1 찬스인데 불안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런 부분들, 베르너가 기회를 놓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지나스는 분석한 겁니다. 이 장면을 골대 뒤편으로 이제 잡아놓고 다른 앵글로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왼발 스루 패스를 주고 베르너가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잘 잡아놓고 수비 뒤로 빠져들어가고 또 여기서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제 어디로 갈지 차분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플레이를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나스의 설명이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 멈춘 화살표, 베르너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때의 볼터치가 바이탈, 치명적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치고 골문 구석을 노리는 슈팅, 마치 손흥민 선수의 골대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빠르게 골키퍼가 반응하기 전에 구석으로 차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퍼스트 터치를 제대로 해놔야 몸이 열리고 슈팅을 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터치를 하자마자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몸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아쉬운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또 한 번 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터치도 안 좋았지만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스는 베르너가 매번 볼 터치를 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다. 치고 때릴까? 치고 더 갈까? 고민하니까 이제 수비는 쫓아오고 간격은 좁아지고 결정을 못한 채 일단 공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몰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샘 존스톤 골키퍼는 베르너가 결정을 먼저 가져가야지 그에 대응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베르너가 결정을 못하니까 존스톤이 먼저 움직이면서 결정을 한 거죠. 여기로 가서 막아야겠다. 이쪽으로 플레이를 유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존스톤 골키퍼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훌륭한 선방을 할 수 있었다. 먼저 몸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공을 보다가 슈팅이 나오는 순간 몸을 던졌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몸을 던지기 전에 미리 때려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구석으로 화끈하게 찔러넣는데 베르너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빅찬스를 놓친 베르너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그 이후 플레이의 집중력을 유지했다라는 점, 그 점에서 태도를 칭찬한 지나스의 발언입니다. 빅찬스 미스 이후의 활약, 특히 후반전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나스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르너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 장면 이후로 좋은 플레이를 거듭해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완거한 스턴본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선제골을 넣기도 했고 간격을 좁히고 컴팩트한 압박을 보였기 때문에 와이드 플레이가 좋았다. 사이드에서 차이를 만들어냈고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장면은 이제 반도벤 선수가 전진 패스를 줬을 때 베르너가 그냥 솔로 플레이로 왼쪽 측면을 속도로 무너뜨리고 크로스 패스까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정말 까다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곳으로 이제 공을 잘 보내줬는데 아쉽게도 쿠루세스키가 조금 늦었어요. 쿠루세스키가 조금만 빨랐어도 건드리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놓친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만 했어도 스크리머가 될 수 있었다 라면서 베르너의 사이드 플레이, 이거는 득점이 되지 못했지만 좋았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오른쪽 측면에서 또 한 번 쿠루세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나온 기회인데 이 장면도 사실은 또 하나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도움 헤드트릭이 가능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쿠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을 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대단합니다. 몸을 이제 어떻게 여느냐, 공을 받는 순간 어떻게 몸을 열고 영리한 퍼스트 터치로 상황을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게 축구 지능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월드 클래스입니다. 패스를 받음과 동시에 왼발로 잡고 몸을 왼쪽으로 전환하니까 빠른 템포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놓고 왼쪽에 베르너가 자유롭게 있을 때 그쪽으로 빠르게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어있던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는데 이 슈팅이 세기도 약하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막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스는 베르너가 측면에서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때로는 아까처럼 밖으로 벌려서 사이드 플레이를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라인 사이로 뛰어 들어가고 또 지금처럼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고, 사실 또 한 번 골을 넣었어야 하는 기회이긴 했지만 베르너가 측면에서 다양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상대 수비가 혼란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골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하필이면 결정력이 안 좋은 베르너가 슈팅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베르너가 본인이 슈팅하는 상황 외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베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또 한 번 왼쪽 사이드를 깊이 파고들어서 컷백을 준 것, 손흥민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이동하면서 수비 3명을 끌어놓고 오른쪽에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중앙 공격수 포지션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니까 프리 찬스가 됐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왼발로 돌려줬는데 이 패스를 존슨 선수가 허공으로 날리는 또 한 번의 빅찬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의 스루 패스와 후반전의 두 차례 키 패스 모두 어시스트가 됐어야 하는, 손흥민 선수가 도움 헤드트릭을 기록했어야 하고, 만약 도움 헤드트릭이 됐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뿐 아니라 도움왕 경쟁까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14개의 빅찬스를 창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빅찬스 창출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만 이 장면에 대해서 베르너가 시즌 시작부터 함께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아직 베르너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어렵고 시즌 도중에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요구하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0대0 상황에서 이 골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토트넘이 대단한 힘이 됐을 것이다. 먼저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에제의 역습에 이은 프리킥 골로 선제골을 내주면서 3대1로 결국 뒤집기 승리를 하긴 했지만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된 것이다. 토트넘의 경기 계획과 방향성과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특히 새로운 공격 구성, 베르너, 손흥민, 존슨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후반전에 쿠루세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벤탄쿠르가 빠지면서 존슨이 오른쪽에 배치돼서 손흥민 선수의 양옆에 속도감 있는 윙포워드가 들어오니까 쿠루세스키가 이제 오른쪽에서 조금 속도의 문제를 겪고 있고 템포의 문제가 있잖아요. 더 토트넘의 공격이 풍성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베르너
베르너, 손흥민, 존슨의 움직임을 통해서 동점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 안데르센이 이제 뒤로 등진 채로 공을 이제 지키는 상황에서 존슨이 끝까지 압박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존슨의 압박도 좋았지만 베르너가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바로 계속해서 기회가 무산되는 와중에도 경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브레넌 존슨이 교체로 들어온 이후 토트넘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베르너의 축구 지능, 인텔리전스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베르너, 손흥민의 이 교차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날 팰리스의 오른쪽 윙백으로 무니오스가 출전해서 베르너를 막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존슨이 공을 빼앗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베르너 선수가 뒤로 빠져 움직이려고 했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존슨의 컷백을 받기 위한 1차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이 서로 역방향으로 교차되면서 팰리스 수비를 완전히 속이게 되는 전술적으로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존슨이 패스할 뻔하다가 한 번 더 치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중앙 배후로 들어오려던 베르너가 무니오스의 등 뒤에 사각지대에서 이제 블라인드 상황이 됐죠. 여기서 다시 이제 무니오스의 뒤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무니오스는 베르너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본인이 가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니까 이 다른 팰리스의 수비수들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겠지. 베르너는 결정력이 좋지 않으니까 뒤로 빠지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컷백이 오겠구나 싶어서 그쪽으로 딸려 내려가요. 그러자 이제 베르너가 뒤로 돌아가면서 앞에 수비수가 다 비게 되고 존슨이 그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베르너가 슈팅을 한 겁니다. 지나스는 베르너가 이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안으로 들어온 척하다가 수비 뒤로 뛰어 들어갔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골망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움직임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 플레이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연이 나온 장면이 아니다. 윙어가 윙어에게 패스했는데 선수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이 장면은 훈련 세션에서 준비했던 계획된 플레이였다는 걸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론 경기 중에 결정은 선수들이 내지만 팀 플레이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존슨의 압박부터 손흥민 선수의 더미 플레이부터 베르너의 침투까지 모든 게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조합, 빠르고 역동적인 3인 공격진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스 역시 새로운 토트넘의 시작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베리 임프레시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베르너의 플레이 대부분을 지나스가 분석하기도 했지만 시어러가 본인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베르너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위해 타고난 감각이 있는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골문 앞에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선수이긴 하지만 베르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왔던 득점 기록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겪어왔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베르너의 태도를 너무나 사랑한다. 즉 베르너가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긍정적으로 팀을 위해 뛰고 결국에는 팀의 지침과 감독의 지시에 맞춰서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지려고 하는 이 모습들, 함께 만들고자 하는 모습, 나의 개인의 빛남이 아니라 팀 전체를 빛나게 하기 위한 이 긍정적이고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베르너의 최대 덕목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행복 축구, 원팀 축구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 이타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베르너가 영어도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국어인 독일을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잖아요. 베르너에게 독일어로 말도 걸어주고 그로 인해 베르너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가고 베르너가 왼쪽에 배치되는 것, 사실 히샬리송 원톱, 손흥민 선수 좌윙 상태에서도 골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득점 행진이 손톱으로 가동됐을 때 굉장히 좋았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솔로몬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비록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베르너가 임대로 오게 된 것이지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베르너를 왼쪽, 존슨을 오른쪽에 두고 메디슨 쿠르세스키를 210으로 쓰는 이 전술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더 자유롭게, 더 폭넓게, 더 풍부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득점과 도움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히샬리송은 아마도 조커로 뛰거나 손흥민 선수와 이제 교차되는 움직임, 히샬리송도 사실 사이드 플레이를 할 때 손흥민 선수의 조력자 역할을 잘 해주셨었고 무엇보다 사실은 히샬리송은 헤더 능력이 좋으니까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안 뛰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또 너무나 애정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베르너, 히샬리송, 존슨, 쿠르세스키, 메디슨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솔로몬까지 이 공격 라인이 정말 모두 포텐을 터트리면서 토트넘이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캡틴 손흥민 체제에서 역대 최고의 시즌을 만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아주 중요한 결승전이라고 해도 무방한 경기입니다. 3월 10일 일요일 밤 10시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토트넘이 어떻게 준비할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활약하게 될지 경기 전 프리뷰부터 경기 후 분석과 영국 현지 방송 해설 그리고 다양한 해외 매체와 팬들의 반응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